저는 전자공학과의 심재윤 교수입니다. 전자가 전위 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생기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분야가 전자공학입니다. 전자전기공학은 전통적으로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 설계,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전력 및 제어, 그리고 전자파. 기존에는 이제 6개 전통적인 분야를 계속 연구했다면 지금은 이 분야가 점점 그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나 나노, 바이오, 웨어러블, 임플란터블 이런 기술과 융합 연구를 이제 더 많이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제어 분야라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주가 되겠죠. 통신 분야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5세대 통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 컴퓨터 구조 분야는 기존의 컴퓨터보다는 최근에 뭐 인공지능 컴퓨터,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그 연구가 되고 있죠, 많이. 주로 학부만 마치고 취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는 거의 대학원을 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석사든 박사로 많이 가긴 하는데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주로 대기업, 그리고 뭐 그 다음이 뭐 벤처, 그리고 연구소가 또 IT 분야에 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자통신연구소라든가 전자부품연구소, 이런 뭐 전기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좀 가고. 지금까지는 똑같은 문제를 풀었다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진학이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찾아내서 그거를 여러분이 연구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분야를 고민해서 찾아서 여러분 큰 성공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자전기공학과 13학번 김금태라고 하고요. 지금 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고, 네, 전자전기공학과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야가 넓은 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 전자기기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형광등과 빛, 그리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전자기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자기학을 포함해서 반도체 공학,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지털 회로를 분석하는 아날로그 회로도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공부하는 통신공학, 뭐 여러 가지들이 엄청 많아요. 전자기학이 전작가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넓은 분야가 있더라고요. 반도체 기본적인 성질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통신, 저희가 이렇게 전파를 어떻게 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변조가 되고 실제로 다시 재변조, 역변조가 되어서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요. 크게 딱 2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아날로그 회로, 또 2번째로는 전자기학 개론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들어가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도 배우고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도 배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어, 전자기학, 회로, 컴퓨터, 뭐 통신, 뭐 초고주파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있게 선택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전학이란 말 들어봤어요?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그 중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특히 취직이 잘 돼요. 이렇게 넓은 분야 중에 하나가 싫다고 해봐요. 아니, 3개가 싫다고 해서 3개가 싫다고 해봐. 나머지 3개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면 돼. 나는 화공과 이건홍 교수고
지금 화공과의 주임 교수를 하고 화공과라는 건 결국 화학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학문이 화공이고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에도 이제 화학과 관련된 그런 일들은 화공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 포항공대 화공과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그 웨어러블 컴퓨터 관련된 그런 정보 재료 또 바이오와 관련된 생명 재료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재료들 연료전지 또 배터리 솔라셀 그런 것들을 좀 더 포커스해서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지. 우리 대학원은 주로 박사학위자를 키워내는 연구중심 대학원인데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역시 그 연구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은 학교 그 외에 다양하게 정보 관리가 되거나 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벤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좀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구글의 회장이 되겠다든지 또는 삼성전자의 사장이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래부의 장관이 되겠다든지 좀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 화학공학과 학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윤재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학공학과는 예전부터 하고 있던 화학장치 산업 그리고 공정 설계에 관한 공부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제 에너지 환경 기술, 또 생명과학 기술 등 되게 넓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입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화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걸 좀 응용을 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화학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뭐 물리, 수학, 생명 등 되게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해야지만 화학공학에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 중에는 뭐 유기화, 물리화, 뭐 연력학 되게 많은 분야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공정 설계, 뭐 그런 프로그래밍 또 배우는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생명공학 기술 등에 대해서도 좀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혹은 내후년에 우리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파이팅! 저는 기계공학과 주임 교수 김동식입니다. 기계공학은 산업화의 시작을 담당한 가장 전통적인 응용과학 분야로서 공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폭넓은 학문입니다. 응용 역학을 중심으로 생산 제조 기술, 로봇 기술, 제어 기술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바이오 공학, 차세대 신에너지, 그리고 항공우주공학 분야 및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로봇 제어 기술, 그 중에서도 의료 수술용 로봇, 또 해양 로봇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나노 기술 분야에서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투명 망토를 구현한 다양한 나노 소자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 또 바이오 칩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열 유체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체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다중 물리 현상을 또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해석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및 역학 분야에서는 주로 나노 구조물 복합 재료 또 바이오 재료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및 설계 분야에서는 CAE라고 해서 Computer Aided Engineering,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공학 시스템을 설계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수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이 된다든지 또 기업체에 취직해서 임원 등이 되는
그런 진로가 가장 일반적인 진로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창업을 통해서 벤처 사업가가 된다든지 또 경영자가 된다든지 정부 조직에 가서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가 되거나 또 뭐 법조계, 변리사 등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작은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초 실력을 충실히 다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포스텍 기계공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함께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대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 분야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며 최근에는 이제 MEMS, 초소형 기전공학, MT, 나노공학, 그리고 BT, 바이오공학 등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기계공학이 접목되면서 더 광범위하게 기계공학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쓴 이유가 이제 기계를 뚝딱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알았어요. 4년 동안 이제 기계를 대부분 만지면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역학이 기본이 되면서 그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나 그런 이제 완전히 이론 베이스인 수업을 해서 처음에는 이질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기계공학에서 주로 배우는 것은 역학인데요. 4대 역학을 배우게 되는데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정역학을 배우면서 그런 기계의 원리들을 돌아가는 원리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센서, 그리고 뭐 제어, 진동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고 최종적으로 졸업 설계라는 것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4대 역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직접 설계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되고 이제 직접 느끼는 대학 생활과 대학 학업이 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으면서 다른 거에도 소홀히 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조금 더 융합적인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작된 학과고요. 5년 전에 정부와 기업체와 또 지방자치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창의 IT 융합공학과가 기존의 다른 학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우리 학과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부분의 학과는 기술 중심의 학과, 기술을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학과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학과라고 보시면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T를 깊이 물론 공부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IT를 좀 더 그동안에 적용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로 적용하려는 이런 학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한 학생들이 뭐 한두 명씩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작년에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포스텍 창의 IT 융합공학과 대학원에 지원 지금 입학된 상태고요. 앞으로 아마 좀 더 학과 이름에 나타나듯이 많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왜 이렇게 특수한 학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지금과 같은 정형화된 학과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좀 더 넓은 분야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창의 IT 융합공학과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선배들이 5회째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 IT 융합공학과 1, 2학번 김유라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공학을 접근하는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공학을 접근하자는 취지의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 공대 오게 되면은 1학년부터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주어진 문제를 풀고 그리고 주어진 코스웍을 따라가는 게 대부분인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보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학을 새롭게 접근해보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문제는 뭐든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대학 들어오면은 정말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 구현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과 학생들은 IT 관련된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듣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총 2년 동안 듣게 되는 창의 설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주제를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는 과목인데요. 실제로 2년 동안 자신이 한 결과물을 토대로 제품을 선보이거나 아니면 논문을 내는 그런 결과물까지 보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시라는 큰 산도 앞에 놓아져 있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것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꼭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래의 포스텍키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향한 여정이 쉽진 않겠지만 지금 흘린 땀방울이 결코 여러분의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No pain, no gain.